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매년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민주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신원득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그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에서 네. 주로 지방자치, 지방의회 쪽에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방의회 발전 연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 쪽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주제가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신다면요. 지방자치는 그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네. 뭐 지방의 홀로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예전에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네. 임금님이 우리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기 위해서 뭐 도에는 관차자로 파견하고 지방에 뭐 고을 언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 왕권이 전국적으로 지배하고 네. 지방에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임명한 수령을 보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를 우리 주민들이 손으로 직접 뽑고 또 그 지역에 의해서 무엇을 우리가 잘 살아볼 수 있는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또 집행하고 뭐 그런 지방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우리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또 집행도 같이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죠. 말하자면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우리가 1948년 정부를 구성하고 48년도 우리가 그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헌법 그때 그 조항에 지방자치는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1949년도 이제 지방자치법이 제정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949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된다고 얘기도 하는데 법은 그때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실제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자를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1952년도 처음 그 이제 시도 기초위원을 뽑고 그다음에 56년도에 이제 시험 면장을 선출하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지방자치인데 1960년도 우리가 그 윤보선 대통령 장면 정권 네네. 제2공화국 때 와서 비로소 오늘날 같이 이렇게 4대 지방선거를 하는 그때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실행했는데 뭐 하다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건 1949년이었고 그렇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52년도에 이제는 첫 지방자치 선거가 치러졌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961년 군사 네네. 정변에 의해서 이제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의 굴곡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60년도 이제 그 전면적으로 지방자치 실시하다가 네. 말하자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61년 5월 16일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군사혁명에 네, 해가지고 군사정변에 네. 그때 그 포고령에 해가지고 5월 16일 오후 8시에서 모든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네네. 지방자치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62년도에 이제 또 헌법이 바뀝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는 이제 법률로 하라고 이렇게 부칙에 넣었고 뭐 그렇게 뭐 흘러오다가 결정적으로 또 80년대 우리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또 그때 또 이제 제5공화국 헌법으로 바뀝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이란 지방자치는 조국 통일될 때까지 유보한다 이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말하자면
지금 남북 통일될 때 지방자치를 한다고 그렇게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축에. 네. 그게 좀 막연한 거지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같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6국왕이 들어와서 그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여러와 같이 그렇죠. 야, 우리도 지방자치를 하자. 오는 선진국이 하는데 왜 우리 못하나 이렇게 이제 막 언론이라든지 학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1988년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됩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때 이제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전부 개정이었어요. 개정됩니다. 네. 그때 이제 지방자치를 언제 하고 이게 다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 개정되고 나서도 못하다가 1991년도 6.27 지방선거 시작된 그래 비로소 대단원을 막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부활되기까지 많은 우리 그 민주시민들의 열화가 있었고 결국 지방자치가 시행됐는데 그만큼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가 꼭 필요한 이유를 정의하신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지사 선출됐는데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 눈치를 보지 뭐 주민들이야 눈치 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의회가 없으니까 네.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적재적소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거 니네 이거 하라 하면 그냥 시행하는 그렇습니다. 대리 역할만 했던 그렇습니다.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방자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의 왕권 체제에서 관차자 파견해가지고 일선 행정을 하듯이 일선 행정 기관에 그 이상을 넘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았었죠,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지방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하면은 크게 그냥 집행부가 있고 이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사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도지사나 시장군수를 우리 손으로 뽑는 거, 의원들 뽑는 거 하는데 지금 어떻게 세간에서 보면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예. 도대체 이 사람을 뽑아놓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지방자치의 본연의 효과가 우리는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경기도 의회에도 많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도 이제 그 뭐 자치조례 있고 중앙에서 하는 위임조례가 있지만은 아주 좋은 그 조례도 많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주민의 그 애들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우리 첨단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농어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방에 그 하는 그런 아주 창의적인 밀접한 많습니다 그게. 그런 우리가 일반 주민들은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언론에서 그 좀 책임이 있는데 네. 전달을 말해줘 우리 주민들이 아는 이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 중앙 정치에서는 정치라 부르고 중앙 정부에서는 정치라 부르고 지방자치에서는 이제 자치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와 지방자치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지방 정치라는 게 지금 실종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방에서 의원도 하고 시장 군수도 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이 중앙 여의도로 가서 또 이렇게 국가를 정책에 관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해서 알고 계시지만은 정당 공천제가 있어가지고 지방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종돼가지고 중앙 정치의 눈치를 보는 정치가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일본이랑 다른 데는 지역 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왜 오사카 당이 있습니다. 네. 기반으로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 정당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합으로 내려오는데 오히려 그렇죠. 지방 정당에서 커가지고 국가를 지역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아니면 행정가 일선 행정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당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 지방 정치라는 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이게 지방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중앙 정치를 이렇게 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가 분리되어진다라는 것보다
한 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선진국들을 보면 다 이제 지방에서 지방 정치에 훈련 받아가지고 중앙 정치 무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연계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차단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방 정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정치가보다는 지방 행정의 그 리더, 지방 행정의 그 지도자 요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방자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그런 게 몇 가지 제가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네. 우리나라처럼 공중 화장실이 깨끗하고 멋진 데가 없습니다. 네. 뭐 유럽을 가봐도 그렇고 그렇죠. 뭐 어느 데로 가도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꽃도 장식되고 깨끗한 것도, 깨끗한 데가 예.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초되냐면 우리 수원시 지방자치 일기 예전에 심재덕 시장이라고 계세요. 네. 돌아가셨지만은 네. 미스터 토일렛을 네, 불렸던 그 별명이 분이죠. 미스터 토일렛인데 저희 가면 헤어스라고 자기 살던 집도 이제 변기 모양으로 지어놓은 네네. 그분이 공중 화장실에서 그걸 생각을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처음으로 수원시에서 이런 공중 화장실 정책을 만들고 이게 파급 효과가 전국적으로 하고 아주 세계로 퍼졌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신안군에서 보면 그 특이하게 이 그 천일염에 대한 뭐 조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외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육성 지형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해 그런 그 지방 특산물을 팔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게 다 지방 자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건 우리나라 일본 같은데 제가 한번 더 우리 모래언덕 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 그 TV 그 관광지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하도 그 관광객도 오고 막 그 일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아주 아름다운 밤 하늘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해요. 뭐 그러면 밤에 이 폭죽을 마음대로 터뜨린다든지 뭐 레이저 강선을 떼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명기구 같은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네. 이 깨끗한 주민들이 와서 이 하늘에 별빛을 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 이게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네.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 지방자치의 전개되면서 나오던 그 효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건데 지방자치가 이렇게 성공한 나라들이 뭐 대체적으로다가 평가를 한다면 어느 나라가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국제 경이 높은 나라, 이거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국제 경이 높은 나라 순위가 쫙 나와요. 그런 나라하고 지방자치 지수가 높은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잘 된 나라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굳이 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사는 데 보니까 지방자치를 잘하더라. 이게 학자들이 보면 이제 그걸 자치분권 지수로 해가지고 저 지방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권한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지방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많은가, 또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지방 정부에 참여하는 게 많은가 이런 4개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그 잘 사는 그 GRD표 높은 선진국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와요. 네, 이렇게 지방자치 분권 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성적은 얼마나 나올까요? 경기도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탁 집어서 이렇게 뭐 계량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이 높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하는 게 딱 돈하고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방자치 내가 지방령 펴려면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뭐 주민들 위해서 뭐 도로도 깔아주고 뭐 주민들 무료급식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 우수한 인재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 그 가이드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도청면 도청, 뭐 시청면 시청 이걸 이제 뭐 조직도 만들고 뭐 타스크포스도 만들려는데 마음대로 못 해요. 다 이렇게 그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국은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 공무원 정은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이게 있기 때문에 못하죠. 그 돈이 있어야 돼요. 돈도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뭐 50% 안 넘습니다. 보면 특히 그 일반 시군에 가면 아주 열악한 데가 많아요. 거의 그 세금도 국가와 지방 간의 그 비율이 8대2 심하게 말하면 7대3, 8대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가 아직 하는데 앞서 말씀 경기도는 그래도 네. 그 일반 전국 평균보다 저는 뭐 상당 부분 중상이라고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인 점수에서 네네네.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먼저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나 또 그 일을 견제하는 지방의회나 또 주민들이나 모두 자기들의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앞서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좀 있으면 그 지방 기능일로 나오고 네.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자치 분권이다, 지방 분권이다, 지방자치를 얘기하는데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중앙과 지방 간의 그 수직적 분권을 거의 생각합니다. 중앙 사무가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고 중앙에이든 뭐 이렇게 재정도 이게 지방으로 이전되고 이런 걸 수직적 분권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건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이 수평적 분권. 그러니까 중앙 권한은 지방으로 왔지만은 그럼 그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고 지방행정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그 집행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얘기하죠. 뭐 네. 도지사면 도지사, 시장 거기 권한이 너무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의회. 이게 이제 서로 이게 이 수평적으로 권한도 이것도 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그 수레바퀴가 이게 양쪽 수레바퀴 있으면 같이 있어야 굴러가는 거지. 네. 한쪽만 못 가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집행기관도 잘해야 되지만은 지방의회도 지금보다 훨씬 이게 견제와 감시하는 장치가 좀 마련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포괄한 게 우리 주민, 네. 주민도 예전처럼 그냥 뭐 이거는 뭐 국가에서 해주겠지. 내일이 아닌 듯. 네, 이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지방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많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보다 점차 늘어나고 있고 법적으로 예를 들면 주민 발안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은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해가지고 생각해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그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정책을 폈는데 잘못됐다. 그럼 주민 소환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우리 그 예전에 화장장 해가지고 화남시 뭐 사례도 있지만 그랬죠. 주민 소환제도 있고 또 주민 감사 청구제도 있습니다. 잘하나 보다 우리가 감사를 청구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인근에 수원 인근에 용인 경전철 옛날에 저 사람 타는 사람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적자 많이 난 그렇죠. 경우인데 네. 그 주민이 감사 청구해가지고 그게 잘한다는 게 주민 소송제도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고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진 거 있고 그 외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NS를 해가지고 직접 사람이 뭐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라인 미팅도 할 수 있고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방자치의 중심은 지방자치단체장도 그리고 지방의원도 아닙니다. 바로 지방자치의 주역은 우리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야 되고 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원득 교수와 함께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